안녕하세요. 다산헤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2절 변압기의 전격, 손실 및 효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변압기의 주로 손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전격이란 무엇이냐? 전격이란 정상적인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최대값, 그것을 우리가 전격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보통 자, 변압기는 2차 전압, 그 다음에 2차 전류, 부하 쪽에서 흐르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고, 단위는 뭐 볼트 암페어,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수비라고 하는 것이 자 2차 측 전압분의 1차 측 전압이기 때문에 자 전격 1차 전압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권수비에다가 2차 전압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뭐 이제 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변압기의 효율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효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어떤 기계에다가 입력을 가하고 그 기계로부터 나오는 것을 제가 출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만큼 넣고 이만큼을 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생기냐? 반드시 손실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를 사용한다. 그럼 선풍기에다 뭘 집어넣죠? 입력,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게 되면 출력, 바람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력 작용을 일으켜서 운동 에너지가 돼서 기계적인 회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또 손실이 있다고 중간에 뭐 베어링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코일에서의 저항손이라든지 아니면 마찰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바람개비가 바람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때 일어나는 풍손, 그래서 여러 가지 손실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손실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기를 만약에 100을 집어넣으면은 출력이 어떤 나오는 바람을 만약에 전기로 환산하게 되면은 100이 절대 될 수가 없죠. 반드시 효율이 100%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자, 입력분의 뭐다? 출력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돈을 법니다.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여기 저축한다고 한번 해보죠. 나머지 손실이라고 하고서. 그럼 입력이 100만 원인데, 자, 출력이 예를 들어 뭐 80만 원. 그러면은 효율은 뭐 몇 프로가 됩니까? 0.8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써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맞아요. 다음에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출력은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입력 빼기 손실이다, 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식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효율이 입력분의 출력인데, 만약에 전동기나 발전기 이런 것일 경우에는 전기적인 건 우리가 다 측량을 할 수 있는데, 기계적인 것은 쉽게 변환을 하지 못하니까, 자, 효율을 우리가 그냥 효율이라고 하는 걸 이걸 우리가 실측 효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효율은. 자, 그래서 무슨 효율을 이야기하냐?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자,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되냐? 원래 입력분의 출력인데 전동기의 경우에는,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전동기 전기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전기를 집어넣는 거니까 입력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동기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대신에 입력 마이너스 손실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죠? 다음에 발전기는 전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나오는 겁니까? 발전기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출력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출력을 두 번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가 출력이 되는 거고, 아래 입력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출력 플러스 손실을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낸 거를 우리가 규약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자,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 뭐냐라고 하면 전동기 전기를 집어 넣는 거지. 그럼 입력이라는 말이 2번 나오면 되고, 발전기는 전기를 뽑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2번? 출력이라는 말이 2번 나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압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변압기의 규약 효율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변압기는 뭐예요? 변압기는 전기를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빼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기와 똑같이 한다. 변압기는 발전기와 식을 같이 해서 출력 플러스 손실을 분해 뭐다? 출력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제 자, 이 손실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효율을 뭐 하자는 겁니까? 높이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결론은. 효율을 그런데 높이려면은 입력 대비 출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여야 되는 거죠. 넣는 것 대비 출력을 높이려면은 손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손실을 줄여야 된다고요.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무슨 손실이 있는지를 알아야 줄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축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물론 돈을 더 많이 벌면 좋지만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저축률을 더 높여야 되죠. 저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손실을 줄여야 되는 거죠. 손실을 줄이려면 내가 지출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말이야, 술 먹는데 돈을 많이 쓰나? 아니면 뭐 교통비나, 아니면 책을 사보는데 돈을 많이 쓰나? 이런 걸 해야 되죠. 그쵸? 그럼 어떤 걸 줄여야 됩니까? 좀 내가 좀 즉흥적이거나 좀 잘못된 그런 데에서 사용하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지 어떻게 되는가? 출력을 높이는 거고. 그래야지 출력을 높여야지. 저축을 많이 해야지 어떻게 되는가? 저축률이라는 게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중요한 거는 손실을 뭐 해야 된다?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손실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손, 그 다음에 가변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고정지출, 가변지출. 출력,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손실이 있고요. 변하지 않는 손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쓰는 게 있고 양의 크기와 관계없이 똑같은 게 있다고요. 어떤 거? 고정손은 대표적으로 철손이 대표적인 고정손이고요. 그 다음에 가변손은 우리가 저항손, 동에서 생기는 손실을 우리가 가변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항손 같은 경우에는 줄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항손을 줄이려면은 전기를 조금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맞지가 않죠. 전기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택시기사인데 택시의 손실을 줄이려고 운전을 조금 해라. 이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손실 중에서 철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철손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철손의 종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느냐? 철손의 종류는 첫 번째 와류손과 2번째 히스테리시스손입니다. 자, 이 2가지 설명이 이번에 최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197페이지 보면은 변압기의 손실이라고 되어 있고 3, 그 밑에 고정손 있고 마찰손, 풍손, 히스테리시스손이 있죠. 그쵸? 근데 풍손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마찰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변압기는 고정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기나 전동기 같은 경우는 회전기죠. 근데 정직이라고 해서 이 변압기는 뭐 회전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는 게 없다고요. 자, 그러면은 히스테리시스손은 무엇이냐? 히스테리시스손부터 한번 보자. 히스테리시스손은 무엇이냐?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자,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수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에 비례하고 최대 자속 밀도에 책에는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1.6에서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메츠식이라고 해서 실험에 의해서 도출된 식입니다. 1.6승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2승의 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주파수가 커지고 최대 자속 밀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면은 이것도 어떻게 됩니다? 손실도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히스테리시스는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에서 처음에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걸리게 돼요. 그쵸? 그럼 플러스가 걸리게 되면은, 자, 앙펠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파이가. 그쵸?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반 사이클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반대편에서 자속이 오게 되죠. 그럼 이 자속이 아까 왔던 자속과 어떻게 되게 됩니까?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왜요?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코일을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았을 때 전기를 끊게 되면 자기장이 한 번에 짠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잔류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자속을 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만난다고요. 만나게 되니까 또 여기 반대편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것이 이 자속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뀔 때마다 원래 방향으로 가지고 있던 잔류자기가 다른 방향의 잔류자기가 만나서 지속적으로 이 철에서 손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실들이 어디로 가느냐? 변압기가 따뜻해지는 데로 가는 겁니다. 변압기가 열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런 얘기죠.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걸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 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 이쪽을 자속 밀도, 이쪽을 자기장의 세기라고 해서 BH 커브 이렇게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뭐냐,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면, 즉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속 밀도가 이렇게 커진다. 그런데 전기를 딱 끊더라도 이 자속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철이 잔류자기 자석을 조금 가지고 있다. 전자석이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기를 끈 거예요. 이게 자석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완전히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반대편 마이너스, 반대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대편에 전기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어느 순간에 자속 밀도가 빵이 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자속 밀도가 다시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이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또 전기를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또 일정한 자속 밀도를 또 갖게 된다. 잔류자기를 갖게 된다. 그때 다시 전기를 가게 되면 이런 커브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자, 이 커브의 모양, 뭐 비둘기 같기도 한데, 자,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커브의 면적이 히스테리 시스 손실을 줄여서 우리가 손이라고 합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여기가 뭐라고요? 자속 밀도, 여기는요 자기장의 세기.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횡축과 종축이 만나는 점이 무엇이냐? 횡이 가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지점, 요 포인트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종축과 만나는 점, 요 포인트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요걸 물어보게 됩니다. 요 종축과 만나는 점은 뭐예요? 자기장의 세기를 빵으로 했는데 자속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잔류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횡축과 만나는 지점, 이건 뭐다? 자력의 힘을, 자속 밀도를 0으로 만들어주는 자기장의 세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보자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자, 사자성어로 이것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횡, 보, 종, 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횡축과 만나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보자력이다. 종축과 만나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잔류작이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횡, 보, 종, 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럼 이 히스테리시스손을 좀 어떻게 줄여보자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히스테리시스손의 이 곡선의 면적을 줄여보자, 이 얘기로 우리가 귀결됩니다. 그럼 면적을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속 밀도를 작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속 밀도 어떻게 작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100% 철을 하게 되면요, 투자를 켜가지고 자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다가 만약에 다른 물질, 예를 들어 규소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은 잔류자기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규소 강판을 사용한다. 많이도 안 나요. 한 3에서 4% 정도 집어넣게 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 페이지 당겨서. 램돌이 전류. 한자식으로 하면 와류라고 합니다. 뺑뺑 도는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에디 커렌트라고 해서 P2로 나타내고 K 주파수의 제곱에 철판의 두께의 제곱에 그 다음에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요 단면을 한번 딱 깎아오게 되면은 아마 자, 이런 네모난 철판에 자, 이런 면이 이제 될 겁니다. 그쵸? 자, 이 철심에 뭐가 자속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속이 쭉 나오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자속에는 무엇이냐? 자속이 나오게 되면요, 그 옆에는요, 반드시 전기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전기장이, 그러니까 자기장이 오게 되면은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즉,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뺑뺑 돌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맴돌이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옆에서 자속이 오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손실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철판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맴돌선을 줄이기 위해서 이 철판을 얇게 씁니다. 0.35mm 정도로. 얇게 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터나 아니면은 변압기를 보게 되면은 철판을 얇게 썰어가지고 이걸 한 층 한 층 이렇게 쌓았다고요. 그쵸? 이 철판끼리 전기가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중간에 바니쉬라는 물질을 발라가지고 코팅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하나 정기적으로 다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석이 여기 오게 되면은 그럼 옆에 맴돌이 전류가 이만큼만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옆으로 오게 되는 것을 옆에까지 침입하게 되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도로가 있으면 뭐래요? 거기 차선이 만약에 없게 되면 차들이 그냥 엉켜서 다닐 텐데요. 그러니까 차선을 일종의 나눠주는 작업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된다? 철판의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그러니까 철판을 만약에 반으로 줄이게 되면요, 맴돌이 전류 이 와류선은 얼마로 줄어든다?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철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거? 히스테리, 시스손. 그 다음에 와류선, 맴돌이. 자, 히스테리시손이 전체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이게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한다? 규소광판을 사용한다. 3에서 4%, 철이 96에서 97% 정도 있는 거. 와류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철심을 성층한다. 쌓는다. 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답, 규소광판을 사용한다. 와류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성층한다. 규소광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해서. 성층하는 이유가 뭐냐? 와류선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규소광판을 성층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선을 뭐예요?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가 우리가 변압기에서 철에서 발생하는 철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변압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 전동기나 발전기에서도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우리가 부하손 한번 보죠. 부하손. 부하손이라고 하는 거는 부하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 또는 주건선의 저항손이다. 여자회로의 저항손, 브러쉬에 있어서의 전기손 뭐 이런 거고. 자, 그 다음 부하 손실을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측정해보자. 그래서 부하 손실의 측정이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단락시험이라고 있죠. 단락시험은 뭡니까? 2차 측을 쇼트시키는 거예요. 자, 변압기에서 코일이 감겨 있으면은, 자, 여기를 열어놓고 하는 시험은요, 개방시험입니다. 개방시험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개방시험에서는 여기 철에서 생기는 손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공회전시키는 거니까. 철손. 그 다음에 여기를 단락시켰어요. 이걸 우리가 단락시험이라고 합니다. 단락시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동에서 생기는 손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손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단락시험이라고 돼 있고, 자, 부하 쪽을 단락하고 전원전압을 0에서부터 증가시켜서 1자 쪽에 흐르는 전류가 1차 전격 전류와 동등한 단락 전류가 흐르도록 그 다음에 전압을 인가하게 된다. 거기서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 변압기가 전격 전류가 10A라고 한번 해보죠. 10A. 10A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부하를 썼을 때 10A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를 쇼트시키게 되면은 10A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만들어진다고요. 전압을 조금만 높여도. 그럼 0V에서부터 전압을 조금씩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200V에서 10A가 돼야 되는데 한 5V 정도밖에 안 올리는데 벌써 10A가 딱 흘러요. 왜? 뒤가 단락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 이 5V라고 하는 거 뭐냐? 이걸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 이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무엇이냐? 변압기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너가 까먹게 되는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격 상태일 때의 전압 강하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소비되는 전력, 와트계를 나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전력을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말 거기 있죠. 두 번째, 이거 한번 밑줄 치기에 쳐보십시오. 인가된 전압 V1S는 1차 및 2차 건선의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 되면 이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 밑에 임피던스 와트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단락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권선의 저항, 누설, 리액턴스, 퍼센트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손실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손실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철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걸 시험하는 방법도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1번. 변압기의 전격 1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권수비에다가 2차 전압을 곱한 것. 3번이죠. 2번. 전격 2차 전압 및 전격 주파수에 대한 출력과 전체 손실이 주어졌을 때 변압기의 규약 효율을 나타내는 거죠. 자, 변압기의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빼는 거니까 뭐가 두 번 나와야 돼? 출력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 1, 2, 3, 4 중에서 출력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 있는 게 뭐냐고요? 2번 하나밖에 없죠. 답 2번. 3번. 출력에 대한 전부와 동선이 2%, 철선이 1%인 변압기의 전부와 효율은 얼마큼이 되는가? 이거 뭐 재밌는 문제예요. 자, 철에서 동에서 2%, 그 다음에 철에서 1%. 그러면은 97%네요. 그쵸? 3번이죠. 4번. 변압기의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동손, 와전류손, 히스테리스손 다 변압기 손실인데 4번의 기계손은 뭐 마찰이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손실은 회전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변압기 같은 정지기가 아니죠. 4번의 기계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직류기의 손실 중에서 기계손에 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손. 네. 6번.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손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재밌습니다. 아까 변압기 철손 중에서 히스테리스 손실이 있고 와류 손실이 있죠. 히스테리스 손실은요, 주파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와류손은요, 주파수의 제곱에, 두께의 제곱에 최대 자속 밀도의 뭡니까? 제곱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주파수가 상승하면 철손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어요. 보세요. 주파수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철손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답은 뭐예요? 감소한다요. 반대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전압이 일정하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2차 측 변압기 유도기 전력은 아까 E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4.44 F 파이 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이 일정할 때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자속은 어떻게 됩니까? 자속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속이 감소하게 되는데 여기 히스테리스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80%. 그러면은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2배로 늘어났다고 한번 해보죠. 전압이 일정할 때. 그럼 자속은 얼마? 2분의 1로 감소하게 되죠. 그럼 주파수는 2배로 늘었는데 2분의 1로 감소하게 되는데 제곱에 비례하게 되니까 얼마?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총 어떻게 된다? 4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답 2번이죠. 그래서 일정 전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전압이 일정할 때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감소하게 됩니다. 7번. 변압기에서 철소는 부하전류와 어떤 관계가 있게 되는가? 부하전류와 관계가 없다. 철소는 고정손이죠. 전기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냥 일정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 있는 변압기 전기를 지금 먹고 있다면은 전기가 꼽아져 있다면은 계속 손실이 있다는 거죠. 일종. 8번. 변압기 철심을 2배로 하면 와류손은 어떻게 되는가? 철판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판을 두 배로 하게 되면은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총 4배가 되는 거죠. 9번. 전기 기계의 철심을 성층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 왜 이렇게 쌓는 거예요? 어렵게. 그냥 통철로 탁 하면 되는데.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4번이죠. 10번. 직류발전기의 철심을 규소광판으로 성층하여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맴돌이 전류와 히스테리손을 줄이기 위해서 2번이죠. 11번. 변압기의 철심에는 철손을 적게 하기 위하여 철이 몇 %인 강판을 사용하는가? 철이 규소가 3에서 4%였죠. 그러면 철이 몇 %입니까? 철이 96에서 97%가 되는 거죠. 4번이죠. 12번. 다음 설명의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종축과 만나는 점은 땡땡이고 횡축과 만나는 점은 땡땡이다. 자,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종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작이고, 자, 처음에 잔류작이, 그 다음에 뭐다? 횡축은 보자력이다. 2번이죠. 13번.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로 부하전류가 흐를 때 도체 또는 철심 내부에서 생기는 손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표유 부하선, 표류 부하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 쓰다가도 막 나중에 쓰다 보면 10원짜리 막 이렇게 정확하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뭐라 그럴까? 그냥 손실 이렇게 딱 처리해버리게 되는데, 그렇죠? 전기도 마찬가지로 계산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표유 부하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자,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건데 정상적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 전압이 높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은 걸까요? 작은 게 좋은 거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변압기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실은. 그렇죠?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시고 이해될 때까지 어떻게 된다? 반복하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